가치 투자를 지향하시고 전문가이신 존니 대표님 어떤 사람일까요? 저요? 네. 보통 사람이죠. 네.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한테 투자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 그렇게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투자의 즐거움이라는 게 어떤 즐거움일까요? 그동안 즐거움만 계속 사람들은 즐기거든요. 네. 근데 투자를 통한 즐거움은 훨씬 더 큰 걸 알게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노후 준비도 될 수 있고 경제 독립도 될 수 있죠. 나는 투자란 이렇게 생각한다. 부분이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돈을 일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라는 거는 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본주의라는 거는 노동과 자본이 같이 일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노동에만 국한하거든요. 노동만 갖고는 절대로 경제 독립을 얻기 힘들어요.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택시 타고 갈 거를 버스를 타고 가면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투자한 금액은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주식에 투자했다면은 그 주식 회사는 내가 투자한 금액을 크게 불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 결국 철학적인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어렵게 투자를 설명을 풀어주셨는데 철학? 어떻게 철학을... 철학이라는 거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건데 네. 우리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다. 네.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게 다 하나의 투자의 영역이에요. 내 시간을 어떻게 쓸까 그것도 투자고 네. 내가 이 작은 돈이지만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그것도 투자예요.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결정 중에서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 그건 이제 보통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결정이 결국 투자의 일종이에요. 존니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투자의 전문가의 길을 처음에 시작하시게 되신 건가요? 각자 모티베이션이 있지만 저는 미국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투자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고 이거를 빨리 알려주고 싶고 그렇죠. 돈과 경제의 흐름과 같이 중심에서 살아가는 건데 그 중심에서 이제 투자 전문가 일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어떤 재미가 있으시고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투자의 즐거움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회사를 분석하거나 어떤 생각을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서 액션에 옮겼을 때 나중에 나한테 그 상을 받는 그 기쁨인 거죠. 축구 선수가 그걸 열심히 해갖고 게임을 해서 이겼을 때 희열이 있는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걸 아껴서 투자를 했더니 나중에 나한테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기쁨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내 생각이 항상 100% 맞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틀렸을 때 과감성이 필요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또 더 많죠. 그랬을 때 그 리스크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기까지 어떤 분석을 통해서 있으실까요? 이 회사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회사와 이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주식을 산다는 거는 네. 그러면 동업하는 건 똑같죠. 네. 그러면 이 회사가 경영 철학이 뭘까? 경영진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할까? 이 회사가 돈을 벌까 안 벌까? 이 회사가 만드는 물건이 경쟁력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면 이 회사 말고 이 회사와 경쟁하는 회사가 더 좋지 않을까? 끊임없이 질문이 생기죠. 가장 키포인트로 두시는 이 기업에는 그래도 괜찮다,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있으실까요? 다 중요하지만 네. 이제 회사가 매출액이 늘어난다든가 부채 비율이 줄어든다든가 하는 그런 숫자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숫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들이거든요. 경영진. 네. 그 사람들의 철학. 그 철학이 나하고 얼마나 비슷할까? 네. 얼마나 다르면 왜 다를까? 그 회사의 사람들이 중요하죠. 존니 대표님만이 생각하시는 기업의 철학의 공통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도덕성이에요. 있었을까요? 도덕성이 없으면 우리 동업자를 우리들이 동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네. 상대방의 도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안 되죠. 네. 도덕성이 제일 중요하죠. 도덕성이 가치의 판단이 됐을 그렇죠. 때 투자의 가치가 있구나 그렇죠. 없구나라는 그렇죠. 것을 가장 첫 번째로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와, 굉장히 가치 있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랫동안 투자 길을 걷고 계시는데 과정 속에서 빠른 속도로 투자 시장도 방향이 바뀌고 있고 다양한 투자가 존재할 텐데 투자와 연결시키는
조언의 노하우나 그런 비결들의 인사이트는 아니요, 저는 다 할 수는 없고 네. 그 전문가의 힘을 빌리죠. 우리 애널리스트도 있고. 네. 그다음 이제 펀드 매니저는 더 이상 하지 않지만 네. 저는 대략적인 네.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 펀더멘털에 투자하는 거 취하지만 네. 다 변하는 걸 내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네. 전문가의 힘을 빌리죠. 그런 사람들의 브레인을 빌리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펀드 매니저들의 역할이죠. 투자를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매일같이 이제 투자이시니까 뭔가 생활이 다르실 것 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제 방에 컴퓨터가 없죠. 아, 컴퓨터 저거 컴퓨터 아닌가요? 컴퓨터인데 저거는 네. 뭐 이메일 주로 쓰는 일만 하죠. TV 스크린이 여러 개 있어갖고 주식 가격 주식 변화.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전혀 우리가 막 연구를 해갖고 그 회사 주식이 올라가면 어떻게 팔고 어떻게 사고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투자하면 보통 5년에서 10년을 투자하니까 투자하는 거와 카지노 간 거하고 차이죠. 어떤 차이인가요? 카지노는 알 수가 없는 거 투자하는 거죠. 카지노는 운에 바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투자는 운에 바라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그렇죠. 판단을 이 회사가 내려서. 앞으로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이 회사는 돈을 벌 것 같다, 못 벌 네. 것 같다. 나름대로 우리의 판단인 거죠. 투자는 내가 예측이 가능한 거고, 네. 투기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 이제 확률이 좀 더 예측이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높다는 거. 당연하죠. 네, 네. 그 차이네요. 일상이 다르지 않다고 하셨는데 나의 일상의 하루를 투자에 비교를 하고 표현을 한다면 제가 투자한다는 네. 거는 지금 저는 네. 대한민국의 90%의 국민들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을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하는 일을 제가 이제 전국에 다니고 있는 거죠. 강연하는 이유도 그래요. 그럼 노후 준비라는 거는 몇 살 때부터 해야 한 살 되나요? 때부터 했어야 되죠. 노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시간을 다 날려보내요. 투자를 하지 않아요. 소비만 했죠. 그러고 나서 60이 되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동안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한 거예요. 금융 문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라이프에서 경제 독립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한 거예요. 지금 한 살 때부터 노후 대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살 때부터 어떻게 노후 대책을 부모님이 해줬어야죠. 내가 태어나자부터 네. 그 생각을 했어야 되죠.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를 빌리어네어로 만들자. 네. 그래서 우리 계좌 열고 펀드 투자하게 하고 주식 강연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네. 돈이 일하게 하는 걸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 돈의 소중함과 그렇죠. 돈의 흐름을 공부하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돈의 목적이 분명해야죠.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네가 큰 부자가 돼서. 네. 그럼 대한민국이 좋아지겠죠. 네, 그렇게 좋은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게 네. 진짜 중요해요. 네. 돈을 멀리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네. 귀하게 여겨라. 네. 함부로 쓰지 말아라. 네. 그리고 그 돈으로 멋진 데 써라. 그럼 외국에 계셨으니까 외국에는 이렇게 노후 그렇죠. 대책을 잘해서 좋은 사례가 있나요? 그래서는 굉장히 영리한 제도가 있어요. 네.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네. 월급의 10%를 무조건 투자하게 해요. 인센티브를 주죠. 세금을 깎아주고 그 다음에 기업도 도와주고 30살에 첫 직장을 잡은 사람이 30년 동안 투자를 하거든요. 자기 월급의 10%를 30년 동안 복리 마법이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60세까지 못 찾아요. 대신에 그랬더니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100만 장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게 제도화가 돼 있나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도 제도를 13년에 도입을 했어요. 네. 네. 그 주식 비중이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전혀 안 받아봤어요. 그래서 한국에 정말 필요한 게 금융교육. 돈이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해라. 너무 좋은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한 살 때부터 노후 대책을 해야 된다. 음. 그게 교육 부모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또 그게 또한 나중에 국가에서 제도화가 돼야 된다. 그렇죠. 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점점 숫자가 적어지면 국가가 책임질 일도 없잖아요. 네. 그럼 국가는 부강하게 되죠. 더 중요한 거는 네. 이런 행복하게 자라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되고 기업을 일으키게 되고 네. 그래서 또 고용 효과도 생기고 네. 이게 막 선순환이죠. 이제 how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하우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질문하셨잖아요. 네, 우리 네. 기업을 볼 때 뭘 보냐. 네. 나는 기업 경영진의 도덕성을 먼저 본다고 했는데 네. 사람들은 그 관심이 아예 없죠. 네. 내가 이 기업을 보고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너무 좋고 이 기업이 하려고 하는 게 나하고 너무 비슷하고 경영진의 철학이 좋고 꾸준하게 투자했더니 20년 후에 그 기업이 굉장히 커졌을 때 나도 그것 가지고 노후 준비가 되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지금 도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도덕성을 지키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잘 가는 선례가 많은가요? 많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기업 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오히려 망해 없어졌어요. 도덕성,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지배 구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마인드, 필라소피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어디에 투자할 거냐? 네. 그러면 그렇지,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아, 저 기업은 꾸준하게 했더니 저렇게 좋은 그 기업을 이끌었구나. 네. 근데 이제 욕심만 많고 나쁜 짓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경영진이 있다 그러면 네. 그 기업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려요. 네. 요즘 이제 MZ 세대라고 하죠. 이제 앞으로 소비의 중심이 MZ 세대가 될 텐데, MZ 세대는 굉장히 주식에 열풍이에요. 투자도 많이 하고 주식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아시나요? MZ 세대가. 네네네. 네, 좋은 네. 현상이죠. 아, 좋은 현상. 좋은 현상인데 네, 네, 네. 이제 그렇게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없다는 거는 네.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는 꾸준하게 주식을 모으는 거다. 네. 펀드에도 모으는 거고, 또 한국에 좋은 제도가 많잖아요. 네. 퇴직연금 제도, 또 연금저축펀드 제도를 이해해라. 네. 이제 그런 이제 금융 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MZ 세대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자산에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좋다. 이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위험을 즐기라고 얘기를 해요. 아, 위험을 즐기고, 그다음에 네. 누구라도 하루 일찍 시작하고 누구보다도 하루 늦게 팔아라. 이게 가장 간단한 어드바이스예요. 그 주위에 네. 단기간에 큰 돈 번다는 거는 거짓말이다. 절대 믿지 마라. 네. 자기가 알 수 있는 거에 투자해라. 아.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라.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해요. 좋은 기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네. 좋은 펀드를 찾으려고 노력해야지, 꾸준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좋은 세상에 투자를 하게끔 하는 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버는 쪽으로 아이들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려면은 가정, 개업,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마인드로 가야 사회가 하나의 구성원으로 그렇게 되지 맞아요. 않을까 싶어요. 그러려면은 기업은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게끔 좋은 솔루션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좋겠다. 그리고 개인 또한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금융교육을 아, 하고, 네. 그다음에 네. 소비를 투자로 바꾸고, 네. 이제 그런 훈련이 돼야죠. 아. 그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결국은 매일매일이 변해야 되죠.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했던 경영 방식으로는 주주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죠, 대부분에.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주를 어떻게 감동시킬까? 네. 그 우리 커스터머들을 어떻게 정말로 우리 고객으로 만들까? 근데 그런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국가는 국가대로 그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네. 잘못된 사람은 처벌을 강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간섭을 덜하고, 그런 전체적인 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면에서 약간 미흡하죠. 투자 이쪽 길을 걸어오시는 게 얼마 정도 되셨을까요, 혹시? 시간 많이 됐죠. 한 30년.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미국에서 사시고 또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가장 귀한 삶의 선물 같은 사랑과 메시지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오늘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회사를 만나면 위해서는 어떤 나한테 뭘 가르쳐 줄까? 그런 끊임없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금융 강연을 하기 때문에 럭키하죠. 매일매일 라이프가 다르다는 거. 만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일 때가 많고요. 네. 특히 이제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런 계기가 됐구나 하는 그 즐거움이 있죠. 고마운 거는 많은 네.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희망을 느꼈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로 충분하죠. 꿈을 키우는 많은 꿈나무들이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 사회는 그런 게 잘 자리가 잡지 않아서 나는 나중에 투자 전문가가 될 거야, 투자 관련 일을 할 거야 라고 아이들이 말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드물죠. 맞아요. 그래서 아쉽기도 한데 앞으로는 아이들이 나는 가치 있는 투자 전문가, 어떤 투자 전문가 이런 거를 좀 꿈을 키울 수 있고 그런 잡들이 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이쪽 길에 꿈을 갖고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키워드 로드맵이 있을까요? 있죠.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가르쳐주면 이 투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생기죠. 투자를 시작해보고 투자를 통해서 세계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찾는 게 투자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죠. 남들이 다 좋다는 거 투자에서는 투자 성공하기가 별로 안 좋죠. 영어에서도
제일 나쁜 거를 컴플레이선트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안전한 걸 좋아하는 거 최악이죠. 네. 뭘 해야죠. 내가 원하는 게 이거인 사람은 네. 그만큼 리스크를 지는 거를 져야 내가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 목표가 낮은 사람은 리스크를 안 져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목표가 지극히 낮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리스크를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기 목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져서 내가 뭘 해야, 내가 창업을 하는 것도 내 리스크를 지었지만 내가 창업을 성공했을 때는 일론 머스크 같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런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네. 그 사회는 역동성이 있고 네. 다이버시티죠.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슈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이슈와의 싸움에서 저희가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 발달로 AI, NFT 최근에 또 화제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결합돼서 또 투자에도 굉장히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투자와 연결돼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나요? 결국은 이거를 네. 경쟁력이 있으려면 결국은 교육이에요. 편한 라이프를 생기는 사람은 이런 기회가 오는 것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교육을 바꿔야 돼요. 네. 생각을 바꿔야 되고. 네. 새로운 기회에서 뭐 NFT니 뭐니 뭐 AI니 뭐예요. 네. 전부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재미있는 현상이기도 재미있는 거 하고요. 아니죠. 네, 디지털로 네. 되면서 네. 옛날에 그 아날로그였던 데는 다 이제 무너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투자하는 입장도 네.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기억도 바뀌게 되고 분석하는 방법도 틀리죠. 옛날에는 적당히 물건만 잘 만들면 됐지. 지금은 그거 갖고 안 되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온라인으로 팔 건지, 오프라인으로 팔 건지, 그다음에 이 회사의 경쟁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굉장히 페이스가 빨라졌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일어나겠어요. 누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누가 더 수학 점수가 좋아하느냐, 누가 영어 점수가 좋아하느냐가 그만큼도 중요하지 않죠. 앞으로 계획과 꿈이 있으실까요? 저는 은퇴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치매에 걸리거나 건강상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적까지는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싶고 한 명이라도 더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네.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네. 부자가 되려면 네. 이거 하나만큼은 지키면 좋다. 이런 거 있나요? 소비를 투자로 바꿔라. 학교비 끊어라. 커피 사 먹지 말아라. 자동차 팔아라. 그 네. 돈으로 투자해라. 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자 되기 습관, 선한 영향력으로 투자의 가치를 널리 전국 대한민국에 더 펼쳐주시길 존니 대표님을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